IA 지금 차트 보이시죠? 예, 예, 이걸 보시면 이런 연습을 정말 많이 하라고 제가 여러 얘기를 드리는데 보시면 요거 눈에 보이죠, 여러분? 요거 눈에 보이는 3분 여러분. 요거 보이세요? 눈에 보이는 3분 여러분. 그러니까 차트를 보시면서 요게 일봉이고 요게 주봉이고 요게 월봉이잖아요. 항상 여러분 어디가 중요한지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항상. 그러면 요거는 시야가 요게 상대적으로 더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시야가. 그렇죠, 여러분? 네. 그러면 여기서는 잘 안 보이지만 월봉을 갔더니 이게 딱 들어와요. 그러면 이게 이거잖아요, 지금 이거. 이거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봐야 되나? 이렇게 보면 되겠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 선 하나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예. 하나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점을 이렇게 낮추는 부분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 예, 그 다음에 저점 높아지는 거 이렇게 보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 지금 얘가 요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만 깨지 않으면 이 흐름을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예. 제가 이 구도를 잡는 것을 왜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냐면, 의외로 그 주가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어진 지지와 저항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때가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죠.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 이렇게 저항이 지지로 바뀌고요. 그죠? 내가 돌아왔더니 어서 오세요. 그죠? 반면에, 요렇게 지지가, 요렇게 저항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요렇게 올라가는 가운데, 요렇게 지지가, 요렇게 저항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죠? 요렇게 저항을 맞았는데 이게 바로 다시 지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내려오는 가운데 이렇게 지지가 이렇게 저항으로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내려오는 가운데 이렇게 저항이 이렇게 지지로 바뀔 수도 있겠죠. 이렇게. 네. 알고 보면 주가는 결국에는 옆으로 기던가 우상향으로 가던가 우하향으로 가던가 이 세 가지가 거의 주를 이루죠. 흐름 속에서. 그런데 이걸 보게 되면 고점이 낮아졌던 흐름이 그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좀 전에 표현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저항을 이뤘던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랬더니 주가가 올라가더니 여기 윗골 달고 지지를 했었죠. 그러면 또 지지를 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갈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게 여기를 깨져버리면 흐름이 깨지면서 다시 지지와 저항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소위 말해서 이게 이제 윗꼬리가 되는 격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 다시 그리면 저항이 지지가 돼서 나가야 되는데 다시 저항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달리 표현해 볼게요. 요거를 요렇게 일자로 바꿔 볼게요. 바꿔보면 저항, 저항, 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된 거나 이렇게 되는 거랑 약간 틀어놓은 거죠. 이렇게. 틀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대각선의 흐름을 이렇게 틀어놓은 거죠. 이렇게 바꿔놓은 거죠. 이렇게 일직선으로.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틀어놨다고 생각해보면 요거 일직선을 바꾸면 다르지 않은 모양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흐름에 대한 이야기가 오버핏이 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IA가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보면 880원 정도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죠. 여기가 880원 정도가 여기가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여기 880원 정도 되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만 깨지 않는다면 얘가 여기를 지지해서 간다면 이렇게 저점을 높아가서 이렇게 올라간다면 여기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렇죠? 예. 보자, 엄마님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IEA는 요런 흐름대로 지금 2014년서부터 지금 2022년도니까 8년간의 이런 흐름, 고점이 낮아지다가 이 흐름을 넘어가면서 영역을 바꿨던 기준이 888원 정도가 된다는 거죠, 이거. 예. 여기를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여기를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요 흐름을 가지고 이렇게 돌기만 하면,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돌아가는 거 확인하고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그물 안쪽으로 고기가 빨려 들어가면, 즉, 그물 안쪽으로 고기가 빨려 들어간다는 내용이 뭐냐면, 이평선이 소위 말해서 정배열을 이룰 때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물 안쪽으로 빨려가는 고기법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IE는 이런 정도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 기술적 분석 현재 흐름으로만 본 기준 잡아보기 짝대기만 그려볼게요 라고 했는데 내재적 가치 판단을 유보해 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내재적 가치를 부여를 해서 차트를 하고 어떤 내용하고 한번 같이 보게 되면 의미가 커질 겁니다. 왜냐면 결국에는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주식 매매는 뭐다? 결국에는 뭐다? 간단하죠. 결국에는 가격으로 사고 파는 거니까요. 그래서 가격의 기준은 차트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그러니까 IA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일단은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880원 정도를 깨지 않는 상태에서 얘가 위쪽에 자꾸 놀기 시작하면 단기적 반등이 됐든 간에 여기서 한번 노려볼 것 같아요. 그리고 880원을 밑에서 자꾸 놀면 뭐죠? 이탈했다고 보고 일단은 인정하고 비중을 줄이거나 잘라버리고 말면 되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봉에서도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고 일봉에서도 자연스럽게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죠. 그죠? 이런 형태. 그래서 고점이 현재 낮아지다가 여기 880원, 800원 정도 이 부분을 깨지 않고 다시 저점을 지지한 상태에서 이 선을 넘어가주면 그죠? 이렇게 넘어가주면 의미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이런 점 한번 여러분들도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죠? 매매하시면서요. 고민하게 되죠. 사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 건가 뭐 이런 고민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추가한다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미 늦어버리죠. 손절을 해야 될까 말까를 그때그때 생각하면 늦죠. 미리 생각해놔야지 내가 대응이 수월할 겁니다. 근데 안 해놓으면 계속 고민을 하다가 문제 터지면 그때부터 답이 없죠. 자, 로스웰이라는 종목을 한번 같이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종목은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최근에 들어서 보면 여기서 굉장히 강력한 이런 이렇게 상한가를 몇 번 갔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다 쭉 밀렸잖아요. 이렇게 그때 이렇게 출렁거리잖아요. 이런 거. 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표현하기는 뭐 설거지 파동이 내는 등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뭐 그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여기를 저항을 받았던 자리잖아요. 여기를 뚫으니까 가볍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다시 저항을 받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수렴하는 모양이 보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저항값이 지금 여기서 메모리 출현하면서 저항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얘가 안착을 하고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들어가도 마찬가지로 안 넣는 거죠. 그러면 이 흐름을 지키면서 가겠다는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멀리 떨어져서 보면 이렇게 한번 멀리서 가까이서 보면 잘 안 보여도 멀리서 보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흐름을 깨지 않으려고 하는 2020년, 그러니까 2019년 후반서부터 이 흐름이 굉장히 강함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강함을 할 수 있죠. 근데 가까이서는 잘 안 보여요. 흐름이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보시면 여기가 보시면 저항값, 그리고 잠깐 지지를 했는데 못하고 다시 저항값
다시 안착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놀죠. 결국에는 이걸 넘어가서 안착을 해야 되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주가가 랜덤한 것 같지만 랜덤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예, 그 안에서 규칙이 내 눈에 어떤 특정한 규칙이 눈에 자꾸 보이기 시작하면 그걸 기준으로 삼아도 되고요. 반면에 그게 눈에 잘 들어오면 이미 너무나 많이 늦어지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눈에 들어왔는데 그걸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했더니 이상하게 잘 지키다 내가 들어가니까 홀라당 깨질 때가 있죠. 그죠? 네, 그럴 때가 있죠. 저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걸 생각하냐면요. 모든 사람의 눈은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딱 보니까 이게 보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지를 했네? 이유가 있네? 라고 했는데, 이 자리가 오면, 이건 결과론 쪽으로 올라온 거지, 그 당시는 꺾을지 굉장히 두렵죠. 엄청난 공포죠. 예. 엄청난 공포죠. 그런데, 지금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공부하고, 내가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툴을 잡아 나가면, 그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걸 기초로 해서 매매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역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지나고 나면 파동의 패턴이 머릿속에 점점 많이 축적이 되면 이럴 때 내가 이렇게 대응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맨날 이 저녁마다 오늘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거지만 맨날 똑같은 얘기, 고점이 낮아지다라는 말을 쓰는 것은 돈의 흐름이 하방으로 가다가 누군가가 싸게라도 던지던 그런 모습이 보이다가 비싸게라도 저점이 높아지는 이런 지점은 의미가 굉장히 크지 않겠냐라고 하는 기본, 요 돈의 흐름이, 즉, 돈의 흐름이 내리다가 올라가는 이 초기 모습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왜 여기를 기본으로 삼겠냐는 거죠. 하도 차트를 보고 하도 오랫동안의 시장을 봤더니 여기서 올라가는 경우가 너무 많고 또한 잘못돼도 이 전저점은 깨버릴 때 아니면 여기서 다시 고점이 낮아지는 모습이 날 때 잘라도 데미지는 별로가 없어요. 데미지는 별로가 없고 올라가면 수익률이 굉장히 크더라. 이런 하는 뭐가 나오죠? 경험치가 남는 거죠. 영어만. 그래서 이 자리를 내가 매매를 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IA도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기서 맞느냐 틀리냐를 논하는 게 아니고 맞느냐 틀리느냐 논하는 거 아니고 기준이 워낙 뚜렷하 보니 잘못되면 그냥 이만큼 내주겠다는 거고 맞으면 이걸 한번 밀어붙여 보겠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손익비, 기대 수익과 기대 손실을 비교해 보니 기대 수익이 훨씬 커지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해볼 만한 거죠. 그리고 망설일 게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잘못돼서 벗어나면 그냥 그 자체를 인정해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러면 손실은 이만큼, 기대 수익은 이만큼, 손실은 이만큼, 기대 수익은 이만큼 반복이 되더라 이거죠. 이런 점 한번 생각을 여러분들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